자, 반갑습니다. 어제 매빅 미니 3분 리뷰에 이어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매빅 미니를 비행하기 위한 이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조종기에다가 예전에 깜찍한 아이폰 6를 설치해 놨죠. 요즘 뭐 큰 스마트폰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아기자기하게 예전에 쓰던 이런 아담한 사이즈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iOS가 워낙 이제 한글이 잘 지원되고 지금 여기 이 매빅 미니 리모트 컨트롤러에 장착을 했을 때 너무 정말 깔맞춤, 정말 블랙 앤 레드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매빅 미니에 대한 운영 소프트웨어인데요.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DJI의 드론에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뭐 팬텀 3나 인스파이어 1 때 사용하던 DJI Go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 팬텀 4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우리 DJI Go 4.0 그렇게 이제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거쳐가다가 엔터프라이즈 버전에서는 이제 DJI 파일럿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나왔죠. 네, 그리고 뭐 로닌이라든가 뭐 다양하게 뭐 미모라든가 여러 가지 앱이 나왔었는데 매빅 미니가 나오면서 이제 처음으로 DJI Fly라고 하는 굉장히 간편화된 지금 보시는 UI인데요. 예전에 보시던 DJI Go하고 좀 다르죠.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론 자체가 심플하기 때문에 굳이 복잡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아주 메뉴들도 간소화해서 정말 필요한 메뉴들만 담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DJI Fly의 설정 메뉴들이 뭐가 있는지 또는 여러분들이 비행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하고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러면 DJI Fly라고 하는 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화면에 들어오시면 하단 우측 하단에 보면 파란색으로 Go Fly라고 해서 파란색 네모 박스가 쳐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드론하고 연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Go Fly를 한번 눌러 볼게요. 좌측 상단에 보시면 모드 P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모드 P 부분은 포지셔닝이라 그래서 보통 GPS 모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S로 바꿨을 때는 예전에 스포츠 모드, 그리고 C 모드는 매빅2나 이런 제품으로 얘기하자면 트라이팟 모드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게 저속 모드로 가는 모드죠. 어딘가를 좀 근접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천천히 부드럽게 샷을 찍어야 될 때 우리가 트라이팟 모드를 쓰듯이 이렇게 시네 스무스라고 하는 기능을 쓰게 됩니다. 보통 때 여러분들은 그냥 P 모드에 놓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좌측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는 화면이 보여요. 이걸 눌러보면 동그란 화면이 나오죠. 여기를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그러면 기체가 자동으로 1.2m를 떠서 대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비행시 주의 필요라고 해서 제가 메뉴를 눌러봤더니 이런 팝업 창이 뜹니다. 자동 RTH라고 하는 것은 이제 DJI를 비행을 해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는 용어인데 Return to Home의 약자입니다. 자동으로 내가 돌아오라고 명령을 했거나 아니면 어떤 신호가 단절돼서 기체가 돌아올 때 그때 고도를 몇 미터로 돌아올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20m로 비행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 돌아올 때 30m까지 고도를 맞춰서 온다는 얘기고요. 그거보다 높은 고도에 있었다면 그대로 오게 됩니다. 기체는 그 사용자의 홈 포인트와 가장 가까운 직선 거리로 오게 됩니다. 내가 비행했었던 경로를 무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장애물과의 어떤 만남을 가질 수 있죠. 충돌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거는 특히나 장애물 감지 센서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행할 때 주변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시고 어느 정도 고도를 맞추고 와야 될지를 사전에 미리 세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고 고도는 항공 안전 고도를 여러분들이 바꿔줄 수 있는데 최대 거리는 내가 뭐 이거를 제한 없음으로 놔두게 되면 와이파이 신호가 끊어질 때까지 간다는 얘기고요. 뭐 이렇게 600m, 680m로 놓으면 680m 이상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항공 안전상의 이유로 육안에서 보이는 거리만큼만 보내야 됩니다.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면 뭐 와이파이 신호 현재 상태, 그리고 배터리 상태가 85% 남았고, 오른쪽에 보면 점점점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이건 기존의 메뉴하고도 비슷하죠. 여기 눌러볼게요. 그러면 안전, 제어, 뭐 카메라, 전송, 정보 뭐 이런 것들이 뜨네요. 자, 뭐 안전에 관련된 건 조금 아까 설명했으니까 제어로 넘어가 볼게요. 제어에 가보면 비행 모드도 아까 나왔죠? 시내 스무스, 현재는 포지셔닝 모드로 되어 있고 스포츠 모드로 바꿀 수 있고, 매빅 미니 같은 경우에는 수동 모드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에띠 모드라고 하는 애티튜드 모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수동으로 일부러 돌릴 수는 없고, 이렇게 시내 스무스 모드, 포지셔닝, GPS 모드, 스포츠 모드인데 이 셋 다 기본 GPS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드로 바꾸든 간에 조작 중에 손을 떼게 돼도 드론은 GPS를 원활히 수신하고 있다면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그러면 에띠로 바꾸지 않아도 GPS의 숫자가 수신율이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기체는 흐르게 됩니다. 그 자리를 고수를 못한다는 거죠. 즉 이렇게 우리가 말뚝 호버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고정 호버링을 하지 못하고 바람에 의해서 기체가 흐르게 됩니다. 고도는 떨어지지 않고요. 자, 밑에 단위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시속을 쓰니까 킬로미터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급 짐벌 설정이라 그래서 어드밴스 세팅이라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지금 매빅 미니 같은 경우 되게 간단하게 나오죠. 피치 속도, 그리고 피치 평활도. 피치 속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카메라가 위아래로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이 스피드입니다. 이거를 너무 높여 놓으면 뭐 이렇게 금방 이렇게 너무 빠르게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적당하게 내가 조절하면서 영상을 찍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가 나에게 가장 맞는 스피드인지를 정해서 올라 놓으시면 되고요. 자, 피치 평활도를 한번 볼게요. 자, 피치 평활도는 예전에 그 스무스니스라 그래가지고 카메라가 어느 지점으로 올라가다 딱 그냥 멈출 것인지, 아니면 내려가다가 지금 놔도 이렇게 어느 정도 유격을 두고 부드럽게 멈출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절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밑에 상향 짐벌 회전 허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마도 이렇게 끄면 위로 더 이상 안 올라가네요. 네, 이게 바로 예전에 그 상향 리미트를 조정하는 건데요. 기존에 뭐 다른 드론들은 30도 정도 상방을 볼 수 있었는데 매빅 미니는 20도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켜놓으면 드론이 이렇게 하늘을 볼 수 있는 거죠. 드론을 우리가 찍을 때 항상 이렇게 밑을 내려다보는 촬영샷을 기본으로 찍으시는데 항공 촬영이라는 것은 밑에서 이렇게 위를 올려다보는 샷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기능을 못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걸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짐벌 캘리브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자, 원래 DJI가 캘리브레이션, 교정, 보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IMU 캘리, 컴파스 캘리, 리모트 컨트롤러 캘리, 비전 센서 캘리 뭐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현재는 짐벌, 이제 카메라의 이 삼축 짐벌을 제대로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요거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카메라의 센서를 다시 재조정할 수 있다. 자, 카메라 쪽 가볼게요. 자, 진짜 단순하네요. 카메라는 뭐 현재 뭐 촬영을 16:9로 할 건지 사진을 4:3으로 찍을 건지, 촬영 고급 설정을 봐볼까요? 그러면 뭐 히스토그램 같은 거 킬 건지, 그리고 격자선 이런 거 중요하거든요. 격자선을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화면에 이렇게. 자, 이렇게 격자선을 두게 되면은 촬영하고자 하는 정중앙점을 본다든가 착륙할 때 착륙 위치를 대략적으로 본다든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노출 과다 경고, 우리가 익스포저 워닝이라 그래서, 자, 지금 나오죠? 노출 과다 경고를 치니까 이렇게 꼭 예전에 이발소 모양처럼 이렇게 표시가 까맣고 흰색으로 되는 거 있죠? 네, 이 부분은 색이 날아간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출 과다 경고를 실제로 볼 수가 있다. 깜빡임 방지는 자동으로 놓으시면 되겠고요. 뭐 동영상 자막이나 이런 거는 아마 여기에서 촬영된 것을 이 자체적인 에디터로 우리가 만들 때 동영상 자막을 지원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뭐 끝날 때쯤에 뭐 DJI 로고가 나오면서 어떤 제품으로 언제 어디서 찍었는지 뭐 이런 것들 표시되는 그런 것 같고요. 밑에 녹화 중 캐시는 마이크로 SD 카드에 저장이 되는 원본 말고 실제 지금 보고 있는 이 아이폰이라든가 이 모바일 디바이스에 저장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송 부분 볼게요. 이거는 이제 영상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자, 주파수는 2.4기가 고정입니다. 5.8기가를 지원하진 않네요. 채널 모드는 자동으로 보통 놓고 쓰시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컨트롤이 가능하다면 수동으로 바꿔서, 현재 보면 이렇게 빨간색, 녹색 이렇게 보일 겁니다. 저게 빨간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화면이 자주 딜레이가 오거나 끊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름, 모델명 이런 건 이름은 자기 나름대로 애칭을 붙여줄 수 있는 거죠. 내 이름의 이니셜을 따서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현재 기체 펌웨어, 새 업데이트들을 있으면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펌웨어는 최신 버전입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조정비 펌웨어도 나오고. 자, 오른쪽에 중간 부위에 보시면 빨간색 스위치 위쪽을 눌러보니까 이제 카메라 세팅이네요. 이건 고정입니다. FHD, 그러니까 풀 HD 1080p 촬영이냐 아니면 2.7K, 4K는 지원이 안 되죠. 사진으로 넘겨보면 단일 한방 이렇게 촬영할 건지, 아니면 인터벌 촬영이라 그래서 우리 타임랩스처럼, 아니면 주기적으로 어디를 이렇게 쭉 띄워놓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몇 초에 한 방씩, 2초에 한 방씩, 그래서 최대 1분까지 지원을 하네요. 자, 맨 밑에 퀵샷, 동영상 밑에 퀵샷이라고 있는데 이건 지원하지 않을 거예요. 이륙 전에는 해당 모드를 실행할 수 없습니다. 기체가 떠 있는 경우에만 쓸 수가 있어요. 이 퀵샷 안에는 이제 아마 4가지 정도 모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비행 실력이 좀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 드론이 알아서 찍어주는 거죠.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지도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전에 DJI Go 4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디테일한 메뉴들도 많고, 물론 그것도 복잡하진 않았지만. 자, 그래서 오늘은 DJI Fly라고 하는 앱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봤는데, 궁금한 게 좀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댓글을 달아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음 버전에는 이 매빅 미니가 촬영한 영상들을 가지고 또는 또 다른 꿀팁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빛드론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놓으시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언제든지 소통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